화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화장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막힌 미용의식과 유행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워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로마인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독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사였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의 혼합이었죠. 이 물질은 붉은 황화수은과 붉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블러쉬로 진사를 발랐어요.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인의 여성들은 이 끔찍한 물질에 대한 유기적인 대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장미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은 중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루틴에 추가한 2번째 사악한 성분은 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제품 중 하나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죠. 클레오파트라를 상상할 때 아마도 극적인 눈 화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콜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과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콜이 영적이고 의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검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그의 매 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악령과 라와 같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콜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록 인도와 같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백용품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명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피부가 백목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납설탕을 의미하는 세루사라고 불리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일부 로마인들은 이 위험한 미백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필가루였죠. 확실히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었어요. 납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 파열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미용 시술에 사용했어요. 염색약으로도 사용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납으로 만든 요리 도구가 장기적으로 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하얀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흰 납과 식초를 발랐어요. 이 혼합물은 피부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주근깨를 제거하기 위해 납 황산염을 발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루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죠. 피부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만약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면 눈썹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 눈썹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용 기준의 일부였어요. 프리다 칼로의 상징적인 눈썹처럼 말이죠. 일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자 눈썹이 없는 여자들은 염소 털을 염색해서 눈썹을 이어주는 데 사용했어요. 과거의 미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 아시아의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전족 관습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에서는 작은 발,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습은 약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국은 1912년에 공식적으로 이 관행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신부는 7cm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여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발을 묶어야 했습니다. 발을 묶는 건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꽉 감아놓은 발의 뼈는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성인의 발은 매우 작고 원래의 발 모양과 달랐죠. 자, 이제 발에서 손으로 이동해요.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25cm에 이르는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손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쥐거나 머리를 빗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한 손톱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사고로부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톱 우리처럼 보여요. 이 손톱 보호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주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은 이빨이 유행하던 당시 일본으로 이동해 볼게요. 치아를 검게 만드는 습관은 오하구로라고 불립니다.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를 검게 만드는 이 용액에는 철가루, 식초, 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혼합물은 치아에 영구적인 얼룩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 정맥을 강조했다면 관심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파란색 핏줄은 고귀함의 상징이자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여성들은 손에 있는 정맥의 윤곽을 색칠하기 위해 파란색 연필을 사용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아마도 얼굴을 하얗고 유령처럼 칠한 유행의 선구자였을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하얀 화장으로 얼굴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소 웨이퍼를 사용했습니다. 비소는 몸 안의 적혈구를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더 하얀 피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완벽히 창백한 피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부 출혈, 탈모, 실명,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결핵 환자룩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결핵은 붉은 입술, 가는 허리, 그리고 창백한 피부를 갖게 했죠. 질병을 낭만화시키다니 이해가 안 돼요. 벨라도나라는 독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자를 의미하죠. 여성들은 동공을 확장시켜 눈을 더 어둡고 표현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어요. 거기서 식물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중세시대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눈썹과 눈썹을 뽑았어요. 또한 앞머리를 뽑아서 헤어라인이 더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아기를 닮은 모습을 상기시켰고 아기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죠. 행동도 아기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전혀 미용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1898년에 방사선을 발견했어요. 이 발명품은 의학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발견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품에 방사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일부 회사들은 방사능 크림, 비누, 그리고 미용 제품을 광고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광택이 나는 에너지 등이었어요. 방사성 물질로 빛이 났겠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때는 인조 속눈썹을 눈꺼풀에 꿰매기도 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코르셋은 너무 꽉 껴서 여성의 골격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관습, 전통, 인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마도 100년 후에 사람들은 현재를 돌아보고 21세기 미용 관행에 대해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유행을 따라본 적이 있나요? 과거에 소름 끼치는 뷰티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